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 특히 1번, 2번, 3번 공통문항에 대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4번 대학별 문항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소서가 없는 학교 또는 자율문항이 없는 학교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합격 자소서는 어떤 유형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성공한 자소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괜찮고 생기부, 자소서, 면접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소서에 진솔하게 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생기부를 바탕으로 쓰는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자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입학사정관들 사이에서는 자소서 먼저 보고 생기부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번 문항 같으면 이제 학생의 이제 지적 호기심과 노력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이제 서술하는 이제 문항인데요. 순수한 친구들이 쓰는 내용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그 자소서에 관련된 자료 중에 동국대에서 이제 나온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내용을 보면은 대략 얘기를 해보면은 1학년 방과 후에 수업 중에 자율학습 기적의 수학 시간을 통해 매일 2시간씩 꾸준히 공부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매일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반성하고 선생님과 피드백을 통해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는 내가 그래서 성적이 1등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했구나.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고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내용들은 알 수가 없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쓴다면은 우수한 예를 들면은 똑같이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학종 안내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사회불평등의 여러 형태에 대한 수업은 국가와 국민에게 갖는 책임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예습 복습을 몇 시간을 어떤 공부 방법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를 갖고선 본인이 사회 문제를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 통해서 자기가 어떤 내용 부분에 지적인 부분에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를 하였는지 그런 활동 경험들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대학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런 순수한 친구들처럼 자소서 1번을 그렇게 작성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 적합한 인재라고 이제 보여주는 문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3개의 그 활동으로 이내로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진짜 우리 친구들이 되게 순수해서 3개라고 썼기 때문에 꼭 3개의 활동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3개의 활동을 쓴다면 500자예요. 500자라면은 독서 기록 낼 때 아마 제한이 대부분 학교에서 한 500자 정도 추려서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500자에 쓸 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개보다는 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활동 2개 정도를 선택해서 글자 수를 좀 조정을 해서 2개 정도로 쓰는 게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쓸 때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동국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 나온 내용인데 2학년 자율동아리, 자료조사, 정보편집, 대본 작성 과정을 거쳐 자신감 있는 발표 능력을 키운 활동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학급 신문 제작에 참여했고 1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학업 중에 쉽게 관심 가지기 어려운 사회 이슈를 생산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느낌이 뭐냐면은 그 활동의 과정만 나와 있어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본인의 그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걸 자랑을 하려고 이 문항을 대학에서 출제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했던 성장했던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로 든다면은 외국에서 제 계정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메일을 받고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어려운 비밀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주로 영어 단어나 암기에 사용되는 영상기억법으로 질의응답을 접목시켜 비밀번호 자동 생성 앱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친구는 아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지원을 좀 생각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이제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걸 보면은 정보 동아리 대표로 학술제 발표에 선발되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보다 안정적인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본인의 어떤 의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항도 써야 되는 게 좋은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인성에 관련된 문항이긴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친구들을 대학에서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원자의 리더십, 팀워크, 어떤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공통과제를 좀 완성을 한 경험이거나 협력이 부족한 어떤 공동체에서 타인을 설득해 협동으로 의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봉사가 생활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경험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안 썼으면 하는 예를 든다면은 그런 거죠. 저는 3년간 반장으로 선출을 해서 학급회의를 주재하고 신구 의견을 모아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반장이 되었는데 뭘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 그런 내용들은 없고 뭐뭘 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들은 지양을 좀 해야 되고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 학교들의 대부분 그 문항에 보면은 공통적인 게 이제 지원 동기예요. 그리고 네. 지원 동기와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학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 2번 그리고 3번에서 썼을 때 분명히 그 활동이 좀 많은 친구들은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번 문항에서 그런 얘기들을 또 소재로 삼았던 거, 쓰고 싶은 소재를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항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1번, 2번에처럼 학업역량과 전공적 합성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4번 문항에서 해줄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3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활동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용해서 4번 문항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 진로 설정과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실제 이러한 활동들을 왜 내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동기 또는 이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진로 탐색을 하면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이 바뀌게 된 명백한 이유, 명확한 이유 등을 밝혀주는 것이 자소서에선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대학을 정한 뒤에 대학교의 형식에 맞추어서 써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소서는 자소설이 아닙니다. 생기부 안에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부에서 쓰지 못한 내용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의 의도 외에 혹시 자소서에서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쌤? 많은 수의 학생들을 평가자는 읽어야 되는데 간결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구어체나 뭐 그런 식으로 문장들을 섞어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정보를 먼저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문장의 형식이 두 가지식으로 문장을 좀 작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에 또 기재될 수 없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논문이나 학예지 출간, 발명 특허, 뭐 교회 이제 인증 시험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지원자의 어떤 이름이나 학교 그리고 부모나 친인척 그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지위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질문의 의도 외에 이런 내용들의 자소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소서 작성 시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과 합격 자소서를 하려면 문항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쓰기 전에 그 학과 홈페이지는 굉장히 학생에게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인재상이라든가 교육 과정, 그리고 교수진, 교수들의 출판 서적까지 좀 파악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자소서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만 해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마친 다음에 차분한 마음으로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 3년간의 그 생활 기록부를 확인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시험들이 지연되면서 일정들이 빠듯해졌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자기소개서 쓰기, 모의평가, 분석하기, 면접 준비하기 등 일정들이
정말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6번의 기회에 집중해서 대학 간다는 분위기에 마음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또 되고 있고요. 합격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7월인 상황, 7월, 8월에 이런 부분들을 축약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합격을 기원하고 합격 자소서를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 입시 포기란 없다 서초 김 선생의 김정식 네, 유se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